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가입한 똑똑한 4차 산업혁명 분할 매수 펀드의 2월 성적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때보다 이제 성적표를 좀 늦게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제가 성적표를 말씀드릴 때 똑똑한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다가 최근은 합리적인 AI 펀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제가 좋아하는 좀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똑똑한은 이제 뭐 환멸의 계곡이라고 미리 제 힌트를 드리지만 좀 적립식으로 계속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목돈이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은 합리적인 AI와 같은 자산 배분 펀드가 올해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큰 테마에 투자할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조정 국면을 잘 기억해놔야 이 다음번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시장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빨강색이 펀드입니다. 연초 대비 한 8%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한 20%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 펀드의 연초 움직임인데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6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나스닥이요. 한 이 중에 60%만 쫓아가면 대략 한 마이너스 12% 정도여야 되는데 한 2%포인트 더 하락을 했네요. 비슷한 궤적으로 좀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작지는 않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게 걱정일 겁니다. QQQ와 같이 나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요즘에 보면 이게 이 조정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이렇게 있었어요. 중간중간 보면. 그래서 이 조정 자체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이 바뀌어서 2000년도 IT 버블이라고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이 돼버렸네요. 하락할 당시에 고점에서 저점인 2002년도 10월 달에 22달러까지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점이 400이 좀 넘었으니까 5분의 1 토막 나면 8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이 360 정도 되니까 여기서 다시 8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무섭죠? 이렇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거고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래서 뉴스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공부하면 좀 덜 불안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카카오페이 펀드의 성과 부진을 이끌었던 ETF는 요 앰플리파이 온라인 리테일 전자상거래 ETF입니다. 즉 지난 1년 동안 반토막 났죠. 특히 지난 11월 작년 11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의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8년도 11월 달쯤에 공개된 그래프였는데, 이게 미국의 정보기술연구자문회사인 가트너라는 회사가 펴낸 보고서에 이제 실린 그 차트가 되는데요. 향후 5에서 10년 정도 시장 변화를 주도할 신기술 트렌드를 발굴을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시장의 기대인데, 이 기대치라는 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처음에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죠. 정점을 가리면서 많은 돈이 모인다는 거죠. 이후에 물론 하이프 사이클에서 돈이 모인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대의 정점이 어느 순간에 꺼지면서 급격히 하락을 해서 환멸을 느끼는 순간까지 온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껏 부상한 만큼 추락할 때 그 후유증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우리 아이바이 ETF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추락한 거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기대의 정점에서 환멸로 떨어진 겁니다.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정신 차려서 계몽과 생산의 단계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우리가 익히 메가 트렌드라고 보이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그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의 결제까지 접목이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전년 대비 이런 클라우드나 IT 관련된 서비스가 이 30%씩 증가한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이게 인도나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계속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미래를 더 밝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들은 성적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위기를 좀 잘 넘어서 꼭 훗날 더 큰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